네,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공명선거 갑시다 모금방송 생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오부에 저랑 이제 기추자님이 창자. 예. 창자쇼. 예. 창자가 진행하기로 했는데 기추자님이 송파에서 2시간 전에 출발했는데 금요일 이 시간대다 보니까 그래서 또 고향이 굉장히 핫한 곳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는데 여기 보니까 GTX 2030년 개통이라고 그 지도에 뜨더라고요. 지금 부동산 저도로도 가장 핫한 지역. 네. 한 9분 뒤에 도착한다고 하니까 도착할 때까지만 이사장님 모시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오창석 평론가가 옛날에 오창석 평론가가 아니에요. 너무 떴어요. 너무 떠가지고 내가 감히 범접을 못할 지경이야. 아닙니다. 그래요. 조만간 제자리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떴기 때문에 이 기세로 미래 대통령까지 가야 됩니다. 아니 근데 오늘 저기 헬마우스하고 하는 방송 사장 남천동에서 영입 인사 발표가 있다고요. 내일 11시에. 내일. 네. 내일. 아니 출마할 것도 아니면서 왜 영입을 합니까? 뭐 특집 방송 하나 만들어가지고 사장 남천동에 영입이 되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요. 일단 뭐 거기 다 좋은데 너무 좋은데 거의 없다는 좀 뺐으면 좋겠어요. 거의 없다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잘 나가는 프로그램에 거의 없다님이 저희한테 뭐 그런 얘기가 막 댓글로 올라오고 그러니까 혹시 너네가 그런 말에 흔들리면 나는 출연료 안 받고 나올 수 있다고. 그런 인간이 위험한 인간이야. 정리해야 돼. 근데 또 워낙 또 팬이 많아가지고 저희 사장 남성동 팬이 어디 있어? 거의 없다가 팬이 어디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아니 저기 이런 건 좀 객관적일 필요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빼면은 어떤 분을 또 추천을? 없이 2명으로 간다. 없이 2명으로 간다. 앞으로 굉장히 성장 발전에 저의 요인. 그런가요? 그럼 적절히 50만 전에 쳐내야겠네요. 쳐내야 돼. 그 놈이 아주 정말 무서운 놈이에요. 보니까. 나중에는 보여줄 게 없으면은 자기 털을 보여줄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 프로그램이 굉장히 저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없다는 빨리 청산을 해야 된다. 적절히 저희가 PD가 거의 없다가 이상한 말 할 거면 바로 마이크를 내립니다. 그래요? 그럴 거면 출연료 줄 거 아니야? 출연료 뭐 주죠. 돈을 이렇게 허비해. 뜨는 프로그램에. 저희가 이제 방송을 제가 86년생이고 임경비 작가 저보다 한 5살이 많아요. 그래요? 나이 많구나. 생각보다 이제 임경비 작가 동안이라서 그렇지 적지 않은 나이. 그래서 40과 45살인데 아직도 이제 주 청취층은 5060입니다. 그렇지. 민주진영의 주청취층은 어떤 채널이라도 누가 진행하든 어떤 어린아이가 진행하든 5060이 가장 핵심적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여기도 그래. 마찬가지야. 또 남성. 맞아요. 남성들이 주류를 늘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형님 누님들 5060 사실 좀 너무 좀 올드하고 뭐 기득권에 좀 편입됐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양반들이 12월 3일 밤에 국회로 달려간 분들이에요. 맞아요. 현장에 가장 많은 연령대 분이었습니다. 진짜로. 젊은 분들도 많이 왔었지만 저는 이제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86이 다음 정치 담론을 제시하지 못한다. 그건 인정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쇄신될 필요가 있는데 86은 이제 80년대 학번 60년대생 86년생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86은 아직 뭘 하기엔 너무 나이가 어려요. 사회적 해악을 치기에는 오창석 평론가님한테 뭐 이렇게 대안 제시까지 요구하나 잠시 좀 착각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86세대가 다음 담론을 제시하지 못했다 인정인데 86세대가 아무것도 안 했다 이건 안 됩니다. 그럼요. 그 세대에서 분명히 대학생 운동을 하면서 독재 타도를 같이 했었고 지금 123 계엄 내란 때도 사실 막 의자 쌓아놓고 군인들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런 것들이 보좌진들이나 당직자들이 다 그 세대들입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한번 해본 사람들이 또 한 번 그 일을 겪어서 슬픈 것이지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했다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형식적이나마 민주화가 된 것이고요. 또 그 형식적 민주화의 산물이 87년 헌법인데 맞습니다. 그 헌법이 국회가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윤석열 내란을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헌법재판소도 그때 등장했고요. 그럼요. 그래서 인정하고 싶어요. 정말 고마운 형님들 너무 감사하고 누님들도 너무 맞습니다.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덕에 우리가 이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또 칭찬을 들으면 나 같으면 헌금을 쏠 것 같습니다. 이런 민주주의를 이어서 가기 위해서는 전국 교회 50곳 감시를 해야 됩니다. 감시해야 됩니다. 감시하기 위해서 지금 아래 여러분 그리고 위에 하나은행 164-9100-93 79504 사단법인 평화나무 여러분 후원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얼마 들어왔죠? 현재 집계 금액이
1,344만 8천 원. 예. 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999원으로 끝났거든요. 1원을 보내신 분이 있습니다. 1원을 보내신 분. 전 누군지 압니다. 거의 없다예요. 1원은 요즘에 토스 계좌 인증할 때도 1원을 보내주는데. 1원을 보내 1원을. 응? 1원을 보내주는 이유는 뭡니까? 후원금이 거의 없다. 1원밖에 없다.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강력하게 추정합니다. 예, 3천만 원 정도가 이제 목표액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힘을 내주세요. 지금 또 이제 오창석이 왔기 때문에 또 기추자가 오기 때문에 네. 여기서 한 2천만 원 넘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들어올 700, 예. 들어올 때 약속을 했어요. 네. 여기 만약에 2천만 원 못 넘으면은 네. 내가 직접 채우겠다. 여러분 빨리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700입니다. 아까 그 장기 기증 각서도 썼어요. 건강한 곳이 몇 개 없지만 제가 가장 큰 성장판 내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저기 전에 한번 어디 병원 갔더니 성기도 장기라고 하대. 아 그래요? 네, 성기도 장기래. 그래요. 네, 제 거 기증하면 뭐 바로 5천이죠. 기가 막히죠. 알겠습니다. 여러분 좀 시원하게 쏴주세요 좀. 이제 빨리 2천 넘어가지고 3천쯤 되면은 이제 드디어 50교회 아주 그냥 알찬 50교회로 쫙 모집을 해서 모집이 아니라 이제 선정을 해서 저희가 물 셀 틈 없이 저인망식으로 이제 감시를 하게 됩니다. 네, 지금 뒤에 이제 모니터링 대상이 나오죠. 50여 곳 이상은 3천만 원, 그리고 1,000여 곳 이상은 4천만 원, 1,500여 곳 이상은 5천만 원, 2,000여 곳 이상은 6천만 원 정도 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늘 이제 그 김용민 이사장님과 함께 방송을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동참을 해주시는데 그 이유가 믿기 때문이죠. 이 돈을 정말 허투루 쓰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사회를 바꿀 것이다라는 믿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번 선거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그전에는 전광훈 목사 정도만 알았지만 이번에는 세교로 교회를 포함해서 다른 교회들이 어떻게 이재명을 악마화하고 또 민주 진영을 어떻게 공격해 왔는지 또 한 번 그 경각심을 깨달았지 않습니까? 정광훈은 어제 기자회견했잖아요. 출마 기자회견. 여러분 출마는 뻥입니다. 출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2019년에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에 그 집행유예 2년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징역형 아닙니까? 뭐 실제 감옥에 들어가진 않더라도 실제 구속이 됐어요 그 건으로. 이러면 징역형이 나오면 10년 동안 선거권,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지금 그 상태예요. 맞습니다. 2029년까지 출마를 못하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더니 뭐 출마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이거 사기예요, 사기.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속지 마시고 전광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그 전광훈 출마 선언한다고 했을 때 그 평화나무에서 하는 저널리즘에서 제일 먼저 전광훈 피선거권이 없다라는 기사를 내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뭐 해명도 제대로 못하고 또 뻥을 쳤어요. 그렇기 여러분 평화나무를 믿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전광훈 숨소리까지 모니터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숨소리 정도가 아니라 숨소리만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의상 얘기하면 명예훼손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어이구 벌써 1,373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저기 아까 000으로 끝났는데 200원이 200원. 200원 이거 뭐 무슨 의미인 거죠? 200원은? 200원은 이제 거의 없다가 안 들키려고. 거액을 투척하마 해서 1원에서 199원 더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이고 우리 거의 없다가 기독불이 하나 뽑았네. 그래요. 1,373만 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 저기 전광훈이도 어제 그 기자회견하면서 평화나무를 언급했습니다. 수도 없이 자기를 고발했다. 그리고 소년보도 예배 시간에 얼마나 평화나무에 대해서 이가 갈렸는지 평화나무 사행시까지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막 비난을 하고요. 그리고 저기 그 파주에 있는 어떤 극우교회, 극우교회, 그 중고등학생까지 말하자면은 뭐 이재명 대표 욕하게 했던 그 교회, 그 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건으로 사실 학교를 지을 수 없거든요. 근데 학교를 막 참칭하면서 그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육 그 법에 의해서 이제 고발을 했는데 조사를 받으면서 뭐라고 했느냐? 평화나무 이제 고발한 건에 대해서 우리는 학교를 참칭한 적이 없다. 우리는 스쿨이라고 했을 뿐이다.
학교가 아니라 스쿨이라고 했다. 네, 이렇게 또 얘기를 해가지고 네. 많은 사람들을 수견티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평화나무에 대해서 이가 갈려가지고 네. 저기 우리 보고 썩은 나무라고 썩은 나무라고 또 비난을 했습니다. 나름 이제 자기네들끼리 라인 맞춘 게 겨우 그 정도네요. 썩은 나무. 예. 그래서 우리가 뭘 봐서 썩었어? 우리가 무슨 뭐 한 푼이라도 뭐 빼어 먹은 것도 없고 말이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때문에,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평화나무 믿으셔도 됩니다. 네, 믿어주시고 여러분들 후원 많이 해주시고 마침 이제 이야기하는 순간, 네. 교시자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또 공감이라면서요? 예, 들어오세요. 교시하겠습니다. 이따 또 오겠습니다. 예. 자, 이사장님 감사드립니다. 예. 야, 자,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엉덩이 뿔날 것 같습니다. 예. 뿔이 실제 나는지 저희 확인을. 조금 이따 은밀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지기도 해드릴 수 있고요. 네네네. 일단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오면서 네. 정권이 바뀌어야 된다. 행정 집행의 달인이 빨리 지방 분권 이뤄내야 한다. 맞습니다. 이거 같은 서울 바닥에서 물론 여기 서울이 아닙니다만은 네. 수도권인데요. 네. 오는 게 2시간 반이 말이 됩니까? 이러면 이건 일본 갈 수 있겠어요. 빨리 지방 분권 이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어쨌든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네. 제가 보내드린 지도는 좀 도움이 됐습니까? 저는 솔직히 네. 조금 반했어요. 뭐를요? 당신의 자상함에. 야, 여기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니 못 찾을 올라오는 뻔했어요. 길이 약간 일방통행이라 그 북한산이나 이런 데 가면은 오리백숙집 이게 골목에 있는 그런 길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예, 진짜 깜짝 놀랐고요. 네. 그 사진 없었으면 진짜 못 올 뻔했어요. 선생님들 여기는 진짜 예. 어지간해서 올 수 없어요. 네네. 어제 같이 정말. 출연했었던 혁신회의 윤영조 집행위원장이 2바퀴를 돌았어요. 설마 여기 있을 순 없다.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 2바퀴를 도시고 저한테 용현마을 비석이 맞냐고 계속 물어봐요. 예, 비석이 있더라고요.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네, 거기 와. 맞다라고 해서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맞습니다. 오창석이 미래입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5부에 진행할 내용은 이제 언론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언론 얘기는 저보다 기추자님이 훨씬 더 많이 합니다. 네, 실제로 그 언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 오셨고 네. 그걸로 방송을 시작하셨고 그렇습니다. 또 지금도 언론 비평 방송을 하고 있고. 네. 첫 번째 인물은 뭐 대표적인 인물 지금의 힘이 많이 빠졌습니다. 저는 이제 다가오는 청취율 조사 발표가 어떻게 될지 좀 너무 달콤한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사장님께서 페이스북에 네. 절대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언급도 하지 말아달라. CBS도 언급도 하지 말아달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럴 때마다 제가 원래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안 누르는데 나도 모르게 좋아요를 막 누르고 있죠. 그 손이 가잖아요. 손이 가잖아요. 예.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 혹시 잘 찾아보세요. 거기 하트 제가 눌렀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적 인물은 네. CBS의 간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김현정 앵커 이야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언론 비평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좀 더 구체적으로 뭐 기사를 갖고 오거나 아니면 개인을 평가하거나 여러 가지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번에는 네. 조금 이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CBS 김현정 뉴스쇼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의원 특정 의원 네. 관련해서 뭐 여러 문제가 좀 발생을 했었는데요. 네. 그거를 다 나눠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좀 비판을 장시간 했었습니다. 근데 전혀 뭐 꿈쩍 하지 않는 것 같고 네.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너네 왜 그러냐라는 반응을 보이더니 어느 순간 출연도가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하면 되는구나. 이게 처음에 잘 안 먹히는 것 같더라도 영향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싫더라도 조금 더 모니터링하면서 틀린 것들,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을 자꾸 언급을 해주고 비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매번 비판을 해왔었던 게 유독 이준석 의원 또는 이제 자신이 좋아하는 측의 대변자 역할 또는 이제 방어 또는 뭐 털어주는 역할을 네. 많이 한 것처럼 보여서 좀 빡치는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준석 의원 또는 지난번에 박성민 컨설턴트 이런 사람들과의 어떤 유착관계 또는 이제 뒤에서는 사실상 서로 밀고 당겨주는 거 아니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박성민 컨설턴트 같은 경우 이제 안 나온다고 얘기를 했고 네. 이준석 의원은 지금 부를 수 없으니까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을 부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게 그거거든요, 사실은. 맞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안 나오니까 거기를 대체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별의 순간을 이야기했던 김종인, 네. 김종인 씨가 계속 출연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좀 애매한 예전에 전을 달고 있는 그 이쪽 진보 혹은 민주 진영이라 불릴 수 있는 분들을 네. 초대해서 네. 뭔가 원하는 그런 의견을 끌어내는 그런 듯한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매번 말씀드리는 게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이제 정치 각설이라고 맨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선거 때마다 돌아오는 정치 각설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진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서 막 세상을 많이 바꾼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이 주류 정치인, 주류 정당과 맞붙었을 때만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혼자 독자적으로 했을 때 2017년에 대선 출마했다가 혼자 접었던 거 그런 일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자신이 잘못 픽한 윤석열 계엄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물론 슬프게도 윤석열한테는 갔다가 내쳐졌어요. 그리고 끝내 합류하지 못하고 윤석열이 당선되는 바람에 정치적 힘이 훨씬 더 떨어졌단 말이죠. 네, 근데 또 와서 이번에는 뭐 사과한다라고 하면서 정치적 메시지를 내지 않을 것이다. 어떤 캠프에 안 간다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정치 인터뷰를 하지 마세요. 아, 너무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 왜 하는 겁니까? 마치 정치 현인인 듯하게 이렇게 그럴듯한 이야기를 떠들어대면서 모든 걸 간파하고 있다. 혹은 간통하고 있다. 그런 느낌의 말을 계속 떠벌려대는 것. 그런데 매가리가 있거나 뭐 컨텐츠가 있거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이당 저당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 듣는 거 더 이상은 원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본인이 생각하는 아끼는 정치인들 또는 이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자기를 살려줄 정치인들을 주로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정치각설이가 픽한 사람이 한동훈, 그다음에 이준석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명태균 씨가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사무실까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고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 안 만났다라고 했는데 그게 다 거짓으로 드러났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왜 계속 언론이 마이크를 내어주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김현정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으려면 유튜브만 하면 돼요. 맞습니다. 네, 유튜브 하면 되지. 그럼. 네. 그래서 유튜브에서 본인이 편들고 싶은 사람 데리고 와서 그냥 마음 편하게 털어주고 그럼요. 하고 싶은 얘기하고 공약 들어주고 하면 되는데 지상파의 탈을 쓰고 객관적인 척하면서 질문한다는 거. 맞습니다. 그거 자체가 정말 그 언론인으로서의 태도가 잘못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비판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공명정대한 탈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네. 탈을 들어서 정확히 지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하지 말아라 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네. 제가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예, 그래서 이번 청취율 조사에서 많이 밀려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린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유튜브잖아요. 네. 예. 유튜브기도 하고요. 뭐 네. 제가 뭐 지상파에서 진행하는 것도 없으니까. 뭐 미래 대통령 안 하시려고요? 절대 안 합니다. 밤에 미래 대통령 하겠습니다. 그냥. 네, 자유의 미래 대통령 하겠습니다. 저 TMI 안 듣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얘기 안 듣고 싶으시면은 조금 어떻게 후원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 다시 한 번 더 감사합니다. 후원 계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는 164-9100-93-79504 공명선거감시단 후원 계좌로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인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은 굉장히 핫한. 심지어 이제 데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앵커로 데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곧바로 이제 핫한 인물로 올라온 사람이 SBS의 이현영 기자입니다. 환영이 굉장히 인파가 아주 그냥 그득그득하더라고요. 온갖 커뮤니티의 환영이 아주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 이제 이분 이름만 얘기하면 잘 모를 수 있지만 네. 또 사진으로 대표되는 게 있습니다. 조국 전 맞습니다. 장관 집 앞에서 음식 뭐 시켰냐? 예. 라고 해맑게 웃으며 질문하던 그 모습이었죠. 근데 그 멘트만 있으면은 좀 덜했을 거예요. 표정이 너무 해맑은 거야. 그게 좀 너무 잔인한 장면 같았어요. 네, 이게 맞아요. 사람이고 기자고 여러 가지지만 뭔가 막 하이에나 같다라고나 할까요? 뭔가 다른 모습이 떠오르면서 그 네. 모습이 진짜 잔인하다. 네. 웃음이 나오는구나. 진짜 행복해 보인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감정의 변화들이 쌓이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환영 인파가 지금 그득그득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네. 그래서 댓글에 SBS 뉴스 얘기는 없고요. 거의 캐치 테이블입니다. 오늘 저녁 뭐 먹었는지 질문하고 저녁 추천해 주세요 댓글. 아하. 네, 저는 짬뽕 먹었는데 혹시 짜장면 좋아하셔서 혼내실 건가요? 뭐 이런 것만 올라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현영 기자를 픽했을 때 SBS는 이런 사태를 예견하지 못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생각 저도 해봤는데요. 네. 저는 아무렴 어떠냐라는 생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니네가 그래 봤자지가 네.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이 얘기가 안 나올 거라 생각한 거면 바보고 네. 무능한 거고요. 네. 근데 뭐 나오면 어쩌라고? 라고 했다면 우리를 좀 우습게 보는구나라는 네.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댓글에 그런 네. 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처음 데뷔하는 영상 유튜브에 보면요.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댓글들만 쫙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단독이란 타이틀을 달고 진짜 조국 장관 일가를 무참히 짓밟는데 거의 가장 앞섰었던 언론사였기도 하고
기자였기도 하고 네. 검찰발 기사가 특히 SBS의 단독이 좀 많이 흘러 들어왔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 검찰발 기사라는 걸 잠시만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기사를 그렇게 꼼꼼하게 읽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네. 헤드라인만 보기 때문에 근데 내가 좀 보고 싶다. 그런데 이게 진짜 맞나라는 생각이 들 때는요. 문장의 서술어만 보시면 됩니다. 뭐뭐라고 합니다. 뭐뭐라고 전합니다. 요런 서술어만 이어진다면 그거는 거의 100의 99%로 검찰발 소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SBS에서 많이 왔다는 거죠. 유독 많이 갔었다. 맞습니다. 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검찰이 지금 와서 뭐 다르니 어떠니 이렇게 얘기하셔도 그 조직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그렇죠. 네, 조직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걸 명심하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거예요. 예.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될 겁니다. 뼈에 새기고 있는 사람. 네, 뼈에 새기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실 거기 때문에 믿어 의심치 않고. 맞습니다. 뭐 어제 오늘 이제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대장동 관련해서는 이제 정영학 회계사 어떻게 보면 이제 최초의 거짓 진술 또는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해주면서 이 사태를 키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말 바꿔서 검찰이 사실상 증거 조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 평당 단가가 1,400이냐 1,500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나는 검찰이 써준 대로 가봤더니 그 숫자길래 의심 없이 그냥 얘기했었다. 라는 뻥을 날리고 있더라고요. 아유. 예. 네. 그러나 저러나 예. 같이 빵이에요. 축하합니다. 예.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보도에 편성했었던 게 SBS 이현영 기자였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언론을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그 이현영 기자의 그 앵커를 맡았을 때 사람들이 비판의 소리가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블라인드라고 그 직장인들 들어가 있는 앱 네. 있잖아요. 좋은 앱이죠. 거기에 기자들은 근데 좀 대중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우리의 그 감정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더 비판을 하고 왜 잘못됐는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은 굉장히 네.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거기서 보면 거기 사람들의 민낯을 드러내는 멘트를 하는 거겠죠. 블라인드 같은 경우는 워낙 익명성이 보장이 되어 있고 서버도 바깥에 있으니까 웬만하면 못 잡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웬만하면 못 잡는다는 걸 악용을 해서 대중들이 우매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사실 이제 이현영 기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한겨레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강아지를 파양했을 때와 윤석열이 파양했을 때의 논조 차이. 너무 다르죠. 심지어 똑같은 기자인데. 맞습니다. 네. 그런 걸 봤을 때 이 언론 반드시 잡아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고 굉장히 공교로운데 네. 검찰도 그렇지만 이 언론의 문제점도 뼈에 새긴 분이 대통령이 되실 것 같아요. 왠지 느낌상. 네. 뼈에도 새기고 피에도 새겼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개혁을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이제 미디어 환경을 좀 보면 지상파의 위상이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맞습니다. 실제로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이 내란 국면에서는 특히 유튜브 채널 지상파에서 청취율 조사나 시청률 조사에 잡히지 않는 유튜브 채널들이 힘을 많이 발휘하고 실제로 이제 KBS에서 그 특집을 마련했었는데 확장성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그런 곳이 훨씬 더 크다는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언론 지형 변화에서 조금 해볼 만한 싸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하나 들고 두 번째는 날릴 종편 날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예, 날릴 종편 날리고 날릴 언론사도 하나 잡고 날려야 됩니다. 그냥 날리면 명분이 없잖아요. 너 싫어로 날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명분은요. 세무조사라든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개인의 일탈이 예. 사주 일가에 있었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어쩔 수 없죠. 수사해야죠. 지금 매지가인가요? 눈에 뭐가 싹 들어오는데 혹시 거기가 날아가려나? 예. 뭐 집에 만약에 감옥이 있다든지 이런 거 있을 수 없죠. 그건 있을 수 없죠. 예.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으니까 저는 반드시 잡아내야 된다. 그리고 뭐 가슴 아픈 얘기지만 TBS는 조금 살렸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가능한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자, 이 시간 1,4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어나서 인사드리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어나시라고요. 버르장머리가 너무 없네요. 일어나질 않아요. 1,300만 원으로 시작했지만 1,400만 원을 예. 돌파했습니다. 얼마 이상 안 되면 오창석 씨 오늘 장기 팔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얼마가? 올해 1,400만 원이었어요. 정말입니까? 예. 선생님, 넘었어요. 선생님 비릿하게 웃으시지 마시고요. 1,400만 원에 돌파됐기 때문에 제 마음은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치를 이 시간대는 이제 2천만 원으로 잡겠습니다. 2천만 원을 잡고 안 되면 본인의 장기 어떻습니까? 님 고추 아까 장기라고 얘기했잖아요. 파세요. 판매는 안 돼요. 이게 대여는 돼 대여.
소유권 이전할 수 없는 곳이다. 여기 우리가 잊으면 안 돼. 여기 교회. 아 죄송합니다. 예. 교회도 어차피 다 하나님 자식이고. 아 그러네. 예. 여러분도 다 즐겁게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지금 늘 저출산을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맞다.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예. 사랑하시겠네요. 12월 25일에 예약 잘 되게 좀 도와주시고. 그날은 부킹이 안 돼요. 좀 예약을 미리. 좀 많이 잘 되게. 미리미리 해놓으세요. 해주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네. 콘돔 써주시고요. 그래야 우리 사회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이 만든 건 아니거든요, 그게. 인류가 발명한 뿐이지. 진짜 여기 장소만 아니면 더 하고 싶은데 여기 너무 홀리해서 더 이상 할 수가 없네요. 인류의 확산을 막는 마귀의 고무 다 없애야 합니다. 없애야 됩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하면 재밌는데 그죠? 아쉬워요. 어디까지 열려 있는지가 김용민 TV와 김용민 TV이긴 하나 또 이제 평화나무 방송에서 그렇죠.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왔다 갔다 하네요.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너무 한박 웃음을 짓고 계세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들도 크게 김용민 이사님이랑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응원하러 온 거지. 김용민 이사님과 크게 여기 관련이 있으신 분이 아니시군요. 저분 박 씨요. 아까 사인했는데 박 씨입니다. 김 씨면 또 친인척 관계가 의심될 수가 있는데 약간 류일임 느낌으로요. 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관계가 있으면 저렇게 웃을 수가 없어요. 역시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마음 편하게 또 현장에서 많은 분들과 또 함께해 주십니다. 역시 언론 비평하는 것보다 이런 얘기하니까 더 좋네요. 그러니까 웃음이 만발이에요 지금. 여러분 즐거우신가 어떠신가요? 말씀 주십시오. 댓글 많이 올려주시고 또 이 방송 많이 하고 있다고 또 주변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용민 TV 현재 구독자는 이제 82만 4천 명. 올해 안에 100만이 됐으면 좋겠네요. 제발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초하는 몇 명이죠? 저 이제 7만 됐나요? 기초 월드 7만 명. 네. 하지만 알짜죠. 괜찮아. 나 요즘에 살만 나요. 괜히 사람 많이 오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내가 다 하고 내가 다 먹는 거. 100% 내 거예요. 나 너무 좋아 요즘에. 나 혼자 먹을 수 있는 삶 가장 좋습니다. 달콤합니다. 하지만 오늘 그 모금 운동은 여러분 우리 민주주의를 다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요. 후원 많이 해주셔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이번 정권 겪으면서 많이 느꼈잖아요. 진짜 많이 느꼈습니다. 정광훈 정도 알던 저는 진짜 종교에 대해서 무지하거든요. 저도. 그런데 이번에 정말 별하별 목사들이 있구나. 목사라고 존인을 지칭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리고 저들이 어떤 식으로 사람들에게 가스라이팅 하듯이 이야기를 나누는구나를 우리가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이 정말 중요하다고요.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그리고 이번에 선거 감시단이 잘 돌아가야 저는 이제 어쨌든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대선 승리 목표는 그냥 승리가 아니라 압도적 승리입니다. 맞습니다. 압도적 승리를 하기 위해서라도 교회 안에서 선거 운동을 불법적으로 한다든지 그럼요. 특정 후보를 비방한다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은 반드시 좀 잡아내야 된다. 우리 김용민 목사님은 참지 않습니다. 참지 않죠. 한번 물면은 죽여버려요. 맞아요. 근데 죽이려면 또 그게 돈이 필요합니다. 아시잖아요. 맞아요. 혼자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럼요. 50곳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윤석열 정권에서 예측력이 가장 높았던 평론가입니다. 맞습니다. 계엄을 이야기할 때 비웃던 혹시 이동영이라고 아세요? 모릅니다. 이동영이라는 그런 예측을 못하는 사람들은 바로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런 사람들 거 보지 마시고 지웁니다. 이제 김용민 목사님 거를 조금 여러분 주목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유일하게 계엄을 마쳤고요. 맞습니다. 그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때였거든요.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고 맞습니다. 그런 평론가들이 계엄 얘기하면 용민이 형이 계엄 얘기하면 하지 마라 또 그 얘기하느냐 진짜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그 이동영이라는 그런 분들 계세요. 이 부분 또 편집할 거다 막 윽박 지르고 이랬거든요. 맞습니다. 하지만 결국 김용민이 맞았다. 김용민이 그렇습니다. 미래다. 그리고 선거 감시 필요 없다. 우리 이번에 그냥 이긴다라고 하시지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들은 끝까지 발악할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감시해야 되고요. 아까 전 이동 평론가는 45만 원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누구요? 이동영 평론가가 45만 원 슈퍼챗을 보내주셨죠. 그 얘기를 지금 왜 하시는 거예요? 아까 전에 했어요. 왜 하냐면 여기 보내면 구글에서 떼갑니다. 왜 그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 알리려고. 그리고 내용도 관세음 보살로 보냈었어요. 짓고 주시네. 이 작가님 45만 원 장난치십니까 지금? 계좌로 보내주세요. 계좌로 조금 크게 한번 도와주십시오. 자 구글에서 많이 떼갑니다. 여러분도 슈퍼챗은 참아주시고 그냥 채팅으로 해주시고 지금 계좌로 보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자 하나은행 164-9100-93-79-504입니다.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KBS로 넘어가 보면 이제 사장입니다. 네. 장범이에요. 장범이. 박장범
기자, 현재는 KBS 사장이죠. 네, 그 당시 명품백 논란이 불거지고 나서 최재형 목사가 내가 줬다라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명품백은 아니고 조그만 파우치라고 털어주려고 하던 그 안간힘을 쓰던 그 모습 맞습니다. 기억합니다. 그럼요. 우리는 그것도 기억하지 않습니까? 신년에 네. 노래를 부르면서 공이 통통통 튀어오던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사랑이 필요한 거죠. 네, 그 관련해서 이미지 메이킹을 할 때 박장범 씨가 등장을 해서요. 아까 말했던 그 파우치 얘기도 그렇고요. 그렇게 이미지 메이킹을 할 때 박장범 씨가 자주 등장했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이 이미지 메이킹했던 거 도움을 준 것도 플러스고요. 우리 그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인터뷰를 할 때 그 기억이 안 나네. 책 관련된 질문을 했었는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책이요? 예, 박장범이 윤석열에게. 예. 진짜 재밌는 건 생각이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평소에 책을 읽냐고 질문했나? 그런 거는 모욕적인 질문인데. 진짜 제가 듣고 너무 재밌었는데 그걸 많이 언급하지 않으셔가지고 제가 생각해서 왔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생각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써준 대로 읽었겠죠. 그리고 써준 대로 답변했겠습니다.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책 질문했었구나. 뭐 관련된 게 있었거든요. 네. 제가 좀 이따가 이 얘기 꼭 해야지 했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왜냐면 이제 책에 대한 기대가 지적 능력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왜냐면 정권 초반에 여러분 기사 지금 남아 있을 텐데 청와대에서는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 휴가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읽은 책 또는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들에게 나눠준 책 뭐 이런 것들 화제가 됐었고 청와대 도서 구입 목록이나 도서 구입비가 공개가 되기도 했었는데 용산은 바로 도서 구입비 목록에 금액이 영원히 빵원. 예. 그 가능합니까? 이제 뭐라도 좀 사보는 건 어땠을까요? 정말. 야, 책 살 돈으로 소주 사. 라고 했겠죠 아마. 근데 난 진짜 놀라웠습니다. 네. 앉아 있는데 뒤에 책장이 있었는데요. 책이 단 한 권도 없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뭐라도 좀 채우지 않아요 보통? 원래 이제 병을 전시하는 곳이죠. 네, 좋은 바 이런 데 가면 책장이 아니고 그 양주 진열장이에요. 근데 차마 그 회견 때 양주를 진열해 놓을 수는 없으니까 네, 다 빼놨을 건 아닌가. 담배 놓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진짜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돌아봤을 때 이 윤석열 정권 한 약 3년 정도가 정말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것 같습니다. 이게 영화로 나오더라도 이거는 너무 개연성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거의 없다 같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네. 분들이 이런 영화, 이런 개연성 없는 영화 이거 왜 만드냐라고 말할 그럴 줄거리들입니다. 맞습니다. 뭐가 하나가 진짜 현실적인 게 단 하나가 없네요. 네. 사실 이제 이게 평행 이론처럼 한 사람의 인생에서 절대 일어나기 힘든 일이 이재명 대표한테도 일어났고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일어났습니다. 총장하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대통령 되는 거 불가능합니다. 마누라 백 받고 그냥 묻고 더블로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주가 조작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산부 체크하고 이런 거 정권 내내 일어나기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술 먹고 늦게 출근하고 뻥카 보내는 거 경찰한테 불가능한 겁니다. 네. 계엄 일으키는 거 불가능합니다. 맞습니다. 계엄 일으켰는데 밑에 군인들이 말 안 들어서 실패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 다 일어났고요. 대표님한테는 말도 안 되는 수사가 시작이 돼서 기소되는 거 불가능한데 다 시작이 됐는데 하나는 무죄, 하나는 유죄가 났는데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는 건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체포동의안을 자기 당대표 잡아가라고 통과시키는 거 불가능합니다. 근데 통과돼서 구속 기로에 섰는데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난 3년 동안 대한민국 역사에 진짜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일들이 지난 3년에 다 일어났습니다. 야, 그러고 보니까 윤석열은요. 손에 왕자를 쓰고 기차에 발을 올리고 네. 넥타이를 빨리 얘기하지 않았다고 기자들 있는 데서 쌍욕을 해도 맞습니다. 그러고서는 대통령이 된 겁니다. 네. 야, 그리고 입을 틀어박고 끌어내는데 카이스트 학생도 끌어내고요. 국회의원도 맞습니다. 끌어내고요. 심지어 자신의 편에서 이야기를 개진하던 의사의 입도 막고 끌어냅니다. 야. 그러니까 의사를 48시간 내에 돌아오지 않으면 처단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이거 이제 비화인데 2,000명 증언은 왜 계속 2,000명 증언을 했느냐 이 썰에 대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 김건희가 이 2,000에 꽂혀 있다. 사실은. 그러니까 천공 스승이 2,000을 계속 제시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2,000이란 이 숫자가 길하다고 김건희가 좋아해서 천공도 따라 했고 김건희가 끝까지 밀어붙여서 의대 정원도 2,000이라고 우겼다. 그래서 실제로 용산에 이것도 썰입니다. 그래서 용산에 2,000 수도 불렀다. 뭐 이 얘기도 있어요.
농담이야. 기사에 나온 거야. 기사에. 근데 너무 기사에 나온 거야. 비현실적이지만 이번 네. 정권에는 저런 일들이 많아서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해서 뭐 돈을 줄 때도 현금을 줄 때도 5에 맞춰서 주고 105만 원. 맞습니다. 김영수 기자에게 105만 원.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전화번호나 여러 가지도 5와 관련된 게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이유가 뭐지라고 했을 땐 그 끝에 항상 샤머니즘이 있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도 이번 정권이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가. 아, 현타 와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럴싸하게 들리는 현실이 굉장히 슬픈. 예, 애초에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결국 의대 정원은 백지화가 됐습니다. 백지화가 돼서 원상복구가 됐고 다시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리자라고 얘기하면은 또 극렬한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게 진짜 이번 정권이 너무 문제인 게 쑤셔놨더니 지금 여기서 더 한 발 나서 철룡인이 돼버렸어요. 맞아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기에 정말 진짜 힘들게 됐습니다. 다음 정권이 움직일 수 있는 폭을 너무 줄여놨어요. 맞아요. 이제 이 의료 관련된 것도 그렇고요. 이제 외교도 그렇고요. 네. 지금 다음 정권이 해야 될 것들을 다 망쳐놔서 이 움직일 폭조차 이게 없다.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박장범은 결국 KBS 사장을 받아 먹은 거나 다름이 없고 그 당시 부끄러운 인터뷰는 다시는 없어야 될 인터뷰다. 다만 이제 들리는 얘기로는 KBS 기자들 내부에서 박장범은 누구다 갈 때보다 더 빨리 들어눕는다. 풀이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박장풀. 부정선거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 KBS에 다큐 틀어달라고 했는데 계엄 터지고 나서 박장범이 그거 계속 무시했다. 그래갖고 얘기를. 그리고 1월 1일에 그 기억나십니까? 기미가요 틀고 했던 거. 예. 그런 것도 굉장히 앞서가다가 이제 조금 권력의 향방이 달라진다 싶으면은 누구보다 빠르게 누울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좀 기대가 됩니다. 그 어쨌든 6월 3일 저녁에 제가 좋아하는 분이 대통령이 당선이 될 것 같은데 KBS에서 정말 멋진 다큐 하나 뽑아줄 겁니다. 근데 소년공에서 대통령으로. 벌써 눈물 날라 그래요. 바로 나옵니다. KBS에서 가장 멋지게 만들 겁니다. 네, 아마 KBS 기자들 보내서 상대원 시장 돌아다니면서 바로 이곳에서 이재명 새로 선출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곳에서 굉장히 어렵게 어머니가 화장실 앞을 지키면서 돈 벌어 왔고 자기가 소년공으로 돈 벌어 온 것을 가정을 건사하면서 어렵게 사법고 실패했었던 기적의 사나이. 아니면 사장이 나와서 박장범이 직접 리포트했어. 야 나와봐, 내가 해야 돼. 야 이재명, 이제 나와. 네.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서부터 정말 어렵게 대통령까지 왔습니다. 그는 정말 노동자 곁에서 한 번도 떨어지지 않은 친서민 대통령, 대한민국 경제를 발전시킬 대통령, 코스피 5천을 찍을 대통령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대통령 이름 바로 이 제명. 네. 눈물 또르르.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계좌 터야 되는 게 보는 게 박장범 지금 이재명 테마도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이거 찾아내야 됩니다. 저는 주식 거래 내역을 지금 확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에이텍이나 오리엔트 전공 이런 거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잡아내야 됩니다. 아하. 네. 이런 얘기는 사실 들을만한 얘기거든요. 네. 요게 여러분 안 그럴 해방감들이. 것 같죠. 그들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네. 자, 그리고 KBS에서는 6월 둘째 주부터 기본소득 특집 나옵니다. 기본소득이 미래다. 예. 왜 일론 머스크도 기본소득을 얘기했는가? 바로 나옵니다. 예. 대한민국의 미래 시리즈로 해서 쫙쫙 나올 겁니다. 그럼요. 그리고 지금 왜 세종수도 이전인가? 바로 나옵니다. 바로 2편 내지 3편으로 봅니다. 예. 그리고 특집을 하면서 전현직 대법관, 전현직 헌법재판관을 만나면서 지금도 관습헌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추궁하듯이. 지금은 달라져야 한다. 20년이면 강산도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의 헌법재판관은 이런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쓱 분위기를 몰아줍니다. 그리고 얘기할 겁니다. KBS가 먼저 세종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세종시를 여는 첫 번째 KBS 사장이 되겠습니다. 박장범 얘기할 수 있거든요. 가슴이 뻐근해지네요. 진짜 앞으로 박장범 사장님 까지 마세요. 네. 그가 미래입니다. 농담이 아니고 진짜 그렇게 될 겁니다. 예. 그렇다고 사장 연임은 안 되고요. 안 되죠. 그 얘기까지만 드리면 될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매일신문의 최훈민 기자. 제가 기억나십니까? 아주 사랑하고 아끼고 늘 지켜보는 기자님이세요. 이분은 굉장히 많은데 요즘 가장 많이 접하신 걸로는 그거잖아요. 내일 딱 기다려. 피자 시켜놓고 딱 기다려 할 때 그 옆에 있었죠. 함께 있었던 기자님. 그래서 그 화면 많이 보셨을 테니까 그분이 바로 최훈민 기자님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준석, 최훈민 그리고 옆에 있는 게 이제 우리 김용민 이사장님과 그거 있어요. 넘어가. 그랬었는데
조국 장관 기자회견에서도 과도한 취재 행태 또는 이제 제가 질문 5개를 드린다고 했었나 문답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조국 장관 당시 이제 장관 후보자 장관 지명자가 이제 끊어내면서 지나갔었는데 흔히 말하는 악의적인 저널리즘의 대표주자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분신 관련된 기사를 다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조선일보 NS 시절이었죠. 맞습니다. 조선일보 NS 같은 경우에는 조선일보 이름을 달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뭔가 언론사가 지켜야 될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빠져나가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문제가 있어요. 갖고 오는 것들 자세히 보면은 조선 NS인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조선 NS 기자들을 조선일보 기자들이 굉장히 무시하고 우리와 같은 조선일보가 아니라고 되게 정확하게 말하더라고요. 아무튼 최은미는 그때 당시에 조선 NS였는데 그때 그 분신 관련된 거를 리포팅을 하면서 마치 그 동료가 분신을 하는데 그 같이 보고 있던 사람이 동료가 무시하고 그냥 지켜보기만 했다라고 제목을 따서 기사를 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첨부했던 사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CCTV 자료가 있었는데 그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검찰 쪽 CCTV였던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제공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용도 틀렸고 그 의도조차도 굉장히 악의적이고요. 추후에 사실관계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최호민 기자는 거기에 대해서 정정 보도를 하거나 뭐 사과를 하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추후에 관련된 기사 리포팅을 한 번 더 했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악의적인 의도가 들어가 있었던 걸 많이 봤죠. 그래서 이 최호민 기자는 앞으로도 제가 계속 지켜볼 건데 너무 과합니다. 지금 이제 매일신문으로 복귀를 해서 매일신문 유튜브를 가끔 진행하는 걸로 전 알고 있고 기사도 계속 양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A 씨라고 불러야 되나요? 네. 몰라요 나 잘. 나도 잘 몰라. 뭐 걸었다며. 그러니까. 네. 주셨는데 저를 몰라가지고. 제가 이제 뭐 돌려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지난 총선 전에 이동영 작가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민주당에게 정말 절실한 선거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야 된다. 제발 우리 유튜버 하는 사람들은 출마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 내지 말자.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말은 바꿔서 말하면 우리 유튜브 하는 민주진보 진영 내에 누군가는 출마를 하려고 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이제 특정되는 몇몇 분이 계셨었어요. 근데 김용민 이사장님이 혼자서 다 찢어버렸습니다. 파이터였네요. 혼자서 거의 조자룡이었습니다. 거의 조자룡이었어요. 이거를 예. 제가 지금 구체적인 정황, 뭐 이름, 뭐 어떤 세력 얘기하면 바로 누군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두루뭉술하게만 얘기하고 두루뭉술하게 끝낼 건데 네. 시간이 지나서 그 당시 용민영이 했었던 그러나 용민영 스스로 너무 힘들었었던 그 시기를 저는 누군가는 존중해야 된다. 물론입니다. 인정 다시 받아야 된다. 그거를 뼈에 새긴 분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다음에 이제 얘기를 못 할 거야. 그분은 뼈가 남아 있어요. 이제 뼈가 거의 없어요 지금. 너무 많은 것을 새기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가끔씩 용민이 형이 왜 저렇게까지 혼자서 고군분투하는가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뒤에서 무언가는 알고 있는데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용민이 형이 뭘 하자고 하면 무조건 같이 하고 싶고 내가 도움이 된다면은 도움이 되고 싶고 그런 상황인 건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동안 굉장히 좀 그 힘든 시간을 한 2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게 그 조자룡 짓 한 게 거의 한 2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이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2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힘들고 지금 다시 이제 저는 회복세라고 보고 있는데 그 회복세를 지나오는 동안 지켜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더 맞습니다. 용민이 형을 대신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진심으로 드리고 감사합니다. 싶고 그러면 그 감사함을 여러분들 한 번 더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위에 되겠어요? 하나은행 164 9100-9379-504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로 보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로 공명선거 감시단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또 맞습니다. 매번 선거 때마다 용민이 형이 이 방송을 하면서 많은 출연자들이 기추아님과 저처럼 출연을 하면서 모금 동료를 하는 이유도 용민이 형이
이 돈을 소중하게 쓰고 결국 이 활동들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거 맞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요. 예, 하고 있는 겁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이렇게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가진다는 건 이 네. 사람이 결국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집계 금액이 어떻게 되죠? 5분 정도 남았는데 1470만 6,003원 뭐야? 이게 무슨 부가세를 떼는 그게 아닌데 3원 뭐 하는 사람이 3원 도대체. 자, 3원입니다. 6,003원. 6,000원은 그럴 수 있죠. 네. 3원은 도대체 뭘까? 자, 3원입니다. 네. 어쨌든 작은 금액도 감사드리지만 3원에 무슨 의미, 아마 보내는 분들은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맞습니다. 뭐 33333원이라든지 뭐 그런 의미가 있었을 텐데 합치고 보니까 딱 3원만 있는 것 같아가지고 3원이 어떤 의미로 보내셨는지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가끔씩 202503원 보낼 수도 있죠. 아하. 네, 그러면은 이제 3원이 끝에 나갈 수 있죠. 603원. 6월 3일을 생각해서 그렇게 보내주실 수도 그럴 수 있는데. 충분히. 지금 말하는 순간 또 올라갔습니다. 1,501만 6,003원입니다. 1,500만 원 돌파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동접자 수는 그리 높지 않은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예, 동접자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주변에 좀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이번에. 아이, 교회 그럼요. 이렇게 말해도 되겠습니까? 이상한 교회 너무 많잖아. 네. 그걸 잡는 데가 많지 않아요. 우리 그래서- 평화나무가 거의 유일하지 않나요? 맞아요. 그래서 그 저희가 교회 얘기를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 안 좋게 얘기를 하면 저희가 모든 교회를 싫어해서 그러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여기 교회예요. 저희가 좀 더러운 얘기 많이 해서 그렇지 교회입니다. 네, 예. 저희가 교회를 싫었다면 여기서 방송하지 않겠죠. 근데 모집단이 크면 원래 일부 그 일정 그럼 당연하죠. 부분은 이상한 사람 네. 있는 거예요. 네. 네. 그 이재명의 준비라는 책을 제가 전국혁신회의랑 같이 쓰면서 대표님 얘기를 좀 많이 들었었는데 그냥 드림센터가 예를 들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걸 경기도의사 할 때 썼다고 하더라고요. 만들었었는데 사진이 바로 나와서 깜짝 놀랐어. 여기에 실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냥 드림센터 같은 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뭐 식료품, 햇반 또 뭐 음료수, 라면 이런 것들을 놔두고 진짜 와서 그냥 가져가면 된대요. 왜냐면은 취약계층 중에서도 더 취약계층은 하루 한 끼 못 먹어서 힘들어서 극단적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리고 와서 그런 분들이 와서 그냥 가져가시라. 근데 이제 이걸 악용해서 뭐 벤츠 타고 와서 내려서 가져가시는 분, 그냥 교복 입고 와서 애들이 장난식으로 가져가시는 분 이렇게 해서 집계를 내보면 한 7, 80%는 그냥 어렵지 않은데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었다. 근데 이제 1, 20%는 실제로 힘드신 분들이 가져가신 거로 이제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한테 그렇게 보고를 드렸더니 이런 다른 곳에서 공격이 들어온다. 돈을 이상하게 썼다. 근데 대표님은 그 당시 도지사든 그러면 된 거 아니냐라고 반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열이면 열 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가져갈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살릴 수 있는 10에서 20%만 살려도 우리는 이미 책무를 다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대표님과 함께 또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전 용민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정치든 종교든 그냥 너무 가까이서 보지 않고 멀리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좀 있었으면 해요. 이 얘기도 정말 맞잖아요. 네. 지금 10% 20% 너무 작은 수다. 너 그거 하려고 세금을 그렇게 쓰냐라고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재명 후보님은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신 거예요. 10% 20% 우리가 조금이라도 사람을 살려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이게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했으면 좋겠고 그런 사람들이 종교를 믿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너무 눈에 띄는 그 일부 기독교로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서 우리가 싸잡지 마시고요. 그 안에서도 어떻게든 좀 더 낫게 해보려는 분들이 고군분투하며 싸우고 계신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모금을 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뉴스에서 많이 보는 그런 교회들이 자신들의 종교를 정치화하여서 어떻게 조금 더 나쁜 길로 끌고 가는 자신들의 그 정치 세력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감시하기 위함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한번 보태볼까 하신다면 지금 화면에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하나은행 164-9100-93-79504 여러분 공명선거 감시단 후원 계좌로 많이 후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7시부터 7시 50분까지, 기자님은 7시 10분부터 7시 50분까지. 아, 정확하시네요. 아, 그런 얘기를 꼭 굳이 했었어야 됐을까요?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 어땠습니까? 아, 너무 즐거웠고요. 네. 지금 모르는 분들이 앞에 계시는데 저희가 진지한 얘기하면은 일절 관심이 없으시고 그저 더러운 얘기할 때만 웃음을 보이세요. 네. 아, 이게 좀 저희와 결이 맞다. 네. 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반갑고 저희 방송 보시면서 웃으셨던 많은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소중한 모금 해주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자, 7시 50분 현재 시각까지 1,537만 6,003원까지 모금하고 저희는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기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신 날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죽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는 또 다른 김용민 TV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